네, 글로벌 전략가드 함께하겠습니다.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부터 이제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조금 긴장감이 아주 감도는 슈퍼위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을 했습니다만 계속 빠지는 좀 빅테크의 우려감도 좀 커지고 있고요. 실적 발표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시장 흐름 먼저 어떻게 보고 계신지부터 짚고 가볼까요? 네, 뭐 이번 주는 예상하신 대로 FOMC 기준금리 결정이 일단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일 날에 있을 이제 7월 고용보고서 발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사실 관망세가 높아질 것으로 일단 예상이 돼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이제 뭐 다우존스라든지 아니면 러셀 2000 지수와 같은 양단 아주 대형주라든지 아주 중소형주 이쪽은 그래도 시장에서 좀 버텨주고 있는데 S&P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 일주일 동안 지금 9%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이런 테크 쪽 관련돼 있는 업종들은 지금 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 보신다면은 한쪽에서는 빅테크라든지 반도체 쪽은 좀 약세 또는 조정장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반대쪽이죠. 산업재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금융지 쪽에서는 강세가 당분간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이 좀 균형을 맞춰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크로적인 상황에서 보신다면은 이미 지난주에 2분기 GDP 성장률이 한 2.8%로 되게 크게 나왔습니다. 반면에 6월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수는 전년 대비 2.5% 상승 정도를 나타내면서 시장 전망치와 부합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데 부담 없는 상황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상황은 전반적으로 좀 이번 주 안정화되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빅 이벤트의 공개가 마무리가 되면서 아마 다음 주 정도는 돼야 이제 시장이 방향성을 좀 잡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빅테크의 약세인 대신에 산업재와 헬스케어, 금융 쪽은 좀 오르기 때문에 균형이 맞춰지는 과정이다라고 일단은 좀 해석이 되겠네요. 다음 주 정도에는 좀 시장의 방향성이 잡혀질 것이다라고 예상해 주셨는데 어느 쪽으로 좀 더 일단은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빅테크라든지 반도체 쪽이 일단 뭐 지금 실적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 펀드멘탈에 맞게 지금 주가들이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주가 조정이 좀 끝나야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른 거보다 이제 앞으로 이제 9월달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큰 이제 그 호재가 지금 앞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요것을 이제 모멘텀으로 해서 아마 빅테크와 또는 이제 반도체들이 한 번 더 이제 그동안 조정받은 것에 대해서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합니다. 예. 다음 금리 질문도 있는데 그 다다음 질문부터 좀 먼저 드릴게요. 빅테크의 실적 발표 관심이 완전 쏠려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MS의 실적에서 주목이 됐던 부분은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합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느냐였는데요.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안 좋았고요. 다행히 AMD 쪽에서는 이 AI의 매출이 참 좋았습니다. AI 쪽이 여전히 계속되는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실적 발표에 남은 그 관전 포인트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요? 일단 AI하고 저희들은 이제 반도체하고 많은 투자가분들이 이제 섞어서 지금 생각하시는 이제 측면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번 이제 실적 발표를 통해서 좀 분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눠요? 네. 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어제 이제 분기 매출이라든지 EPS 같은 경우는 시장의 전망치 이제 부합을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는 애초에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한 29%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근데 시장 전망치는 한 31% 증가를 생각했는데 이거에 좀 못 미쳤다. 즉 AI 매출이 생각만큼 증가는 했지만은 못 나왔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시간 외에 급락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얘기가 된다면은 지금 경쟁사인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타라든지 아마존의 주가도 이제 시간 외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끌어내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지거든요. 반면에 이제 AMD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망치에 이제 충분히 이제 얘기가 됐다는 거죠. 그동안에 반도체들이 아마 AI 매출과 연관돼 갖고 공급 과잉 논의니 이런 문제들이 지금 제기가 됐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보면 AMD 쪽 입장에서 본다면은 AI 빅테크들이 이 캐퍼를 구축하는 쪽이 하나고요. 여기서 매출을 끌어내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양자 간의 시간 갭에 있어서 반도체 쪽은 아직도 과잉 생산론보다는
적합하게 지금 AI 쪽에 공급을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MD는 반대로 시간 외에 급등을 좀 하고 있어 갖고 반대로 앞으로 엔비디아라든지 인텔과 같은 반도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저희가 우려했던 대로 공급 과잉론까지는 아닐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시장을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결국 빅테크들은 AI 매출을 갖고 일단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여기에 엮여져 있던 이 반도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AI 회사들이 얼마나 캐파를 더 늘려가고 생산량을 늘려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더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AI 투자에 대해서 그 걷어들이는 매출에 지금 시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예, AMD는 좀 먼저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양호한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고 지금 시간 외에서 7% 급등 네, 흐름이 맞습니다.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시간 외 하락. 엔비디아는 오늘 왜 이렇게 빠진 거냐라는 좀 질문이 있는데요. 정규장에서 한 7% 빠졌잖아요. 근데 네네. 지금 다행히 시간 외에서 좀 반대를 좀 맞습니다.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엔비디아 좀 짚어주세요. 엔비디아도 저는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보고 있어요. AI 쪽 측면에서 만약에 매출이 지금 감소하고 있다. 감소가 아니죠. 시장 전망치만큼은 나오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이제 앞으로 가이던스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면서 엔비디아도 같이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반도체를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요. 근데 반대로 AMD가 또 웬만한 호실적을 또 보여주니까 결국 시장은 이겁니다. 지금 AI 관련된 회사들이 이제 빅테크 회사들이 생산 시설을 좀 구축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게 미국 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글로벌로도 더 성장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지금 몇몇 회사가 지금 중심으로 지금 데이터 센터 구축이 됐었는데 지금은 거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 웬만한 빅테크 회사들은 다 지금 데이터 센터 구축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반도체 수요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상승 트렌드를 그릴 수가 있다. 하지만은 빅테크들이 지금 그걸 활용해서 매출을 딱 끌어내는 데는 약간의 시간 갭이 있다라고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양쪽을 다 엔비디아가 지금 반영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보고 나서 급락을 했다가 예. 다시 AMD를 보면서 반대로 반도체 쪽은 조금 더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네요.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와 AMD에 지금 다 양측을 받아들이고 있었네요. 네. 정규장의 하락과 지금 시간 외의 상승. 네. 일단 $100의 위협을 좀 맞아들였는데 지금 다행히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략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좀 금리 쪽을 살펴볼까요? FOMC에서 이제 이번에 금리 인하 이제 100%의 확률로 금리 인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번에 0.25% 이상의 0.5%포인트의 빅스텝의 금리 인하가 연말에 이뤄진다면 그 부분은 또 주식시장을 끌어내리는 악재가 맞습니다.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우려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 오늘 이제 뭐 기준금리 7월달 이제 발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일단 시장은 뭐 동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른 것보다 지금 6월 CPI라든지 아니면 이제 PCE 지수가 사실 2% 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7월달 당장 뭐 오늘 내려도 25bp 금리 인하를 해도 문제는 없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분기 GDP 성장률이 2.8% 이상 나오면서 사실 좀 7월 달엔 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경기 둔화를 얘기하기에는요. 그래서 아마 9월 달이 이제 거의 100% 정도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끝나고 나서 분명히 이제 발언을 하실 때 아마 9월 달에 그럼 기준금리 인하를 50bp까지 빅스텝을 할 수 있을 네. 건지. 너무 첫 스타트를 네. 급격히 시작하는 시장에서 거 보고 아닙니까? 있는 거냐. 근데 네. 지금 보시면 일단 기준금리가 5.5%인데 인플레이션 수치죠. 2%대입니다. 갭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 큰 갭을 빨리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이미 유럽중앙은행이라든지 캐나다중앙은행,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중국의 인민은행까지 지금 기준금리를 내린 상태거든요. 이렇게 본다면은 이 해당 격차를 또 줄여야 된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그렇다 보면은 결국 이제 경기 둔화가 심화됐다는 상황이라보다는 시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빅스탑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와 같은 언급이 좀 더 있다라 그러면은 아마 증시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냥 9월달에 25bp 내린다 하더라도 연말까지 한 번 더 내릴 수 있는 그런
언급을 해준다면은 아마 언급을 할지에 대한 또 실마리를 찾으려 할 거거든요. 시장에서는. 만약에 이와 같이 추가적인 기준금리까지 12월까지 예상이 된다 그러면은 아마 시장은 뭐 가계 소비 확대라든지 뭐 기업들의 비용 절감 아니면 뭐 신규 투자 입증에 대한 효과가 아마 최대화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좀 호재로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시장은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FMC에서는 동결이 100% 예상되고요. 9월에 이제 9월 18일에 예정된 FMC에서 0.25%포인트를 내릴 것인가 아니면 0.5%포인트의 인하로 빅스텝을 진행할 것인가 이 부분 한번 따져봤습니다. 오늘 또 일본의 통화정책회의가 열리잖아요, 대표님. 네. 미국과 달리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엔화에 대한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인데요. 엔화의 움직임에 따라 국내 매크로 상황도 좀 변화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도 이제 금융정책위원회에서 일본의 금융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지금 정치적 외압, 예, 맞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금리를 좀 올려야 된다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25%까지. 그러나 시장에서 보는 것은 쉽지는 않겠다. 왜냐하면은 중요한 게 지금 만약에 지금 CPI 같은 경우는 2.8% 정도까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2분기 GDP 성장률이 한 지금 마이너스 한 2% 정도, 1.8% 이상을 지금 감소할 걸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일본이 기준금리를 여기서 올리게 됐을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은 잡을 수가 있겠지만은 네. 반대로 경기 둔화가 계속 지속화될 수 있다는 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 쉽지는 않을 거다. 단 중요한 것은 미국이 먼저 금리를 좀 내려줘야 네. 그래야 이제 일본도 여기에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더 커질 것 같고요. 지금 그 달러 엔 환율이 이제 150엔까지 좀 사실 내려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앞으로 이제 엔화가 좀 강세로 갈 수 있다라고 가정한다면은 원엔 환율도 지금 100엔당 한 856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한 900원 근처까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반대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원화가 엔화 대비해서 더 약세로 간다라 그러면 수출주의 대외 경쟁력은 또 높여줄 수 있다. 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출 수혜주인 아마 뭐 자동차, 조선, 방산, 화장품 등에서 예. 네, 더 강세를 이어갈 네. 수 있는 반사이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방산, 화장품, 반사이익 이 뜰 종목은 실적 호재의 관심 종목이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네. 예, 이제 마지막 전략 부분에서요. 많은 분들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왜 이렇게 주가가 더딥니까? 라는 질문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갈 것인가 시장 흐름 좀 판단해 주시고요. 지금 관심 가져볼 업종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도 미국 빅테크 실적에 따라서 이제 국내 반도체사들도 영향을 좀 받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AMD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사들은 또 실적은 또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안한다고 보면은 일단은 빅테크 실적이 끝나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보고 나서 아마 국내 이제 반도체사들이 다시 펀더멘탈을 찾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끝나면 이제 9월달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도 아마 국내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됩니다. 거기다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일본 엔화 강세 이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라든지 IT 종목은 한 1, 2주 정도에 더 조정을 좀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질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수출주들은 당장의 수혜를 계속 지금 받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네.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까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적과 관련한 수출과 관련한 종목들은 당분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함께하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